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면 2번 한 번씩 누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프로세스인데 뭐냐면요. 1년 만기 국채를 내가 100만 원짜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연 2%를 준대요. 자, 그러면 쉬워요. 산수입니다. 내가 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돈이 급합니다. 그럼 뭐예요? 채권도 손절의 개념을 가지고 처분 가능하다. 뭐예요? 이거를 뭐예요? 할인해 준다고요. 할인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B라는 다른 사람한테 99만 원을 넘겨. 야, 내가 이거 99만 원을 줄 테니까 너 가져가. 그리고 나한테 돈 빨리 줘. 이겁니다. 그럼 뭡니까? 이 B라는 사람은 1년 후에 원금 100만 원을 받고 이자 2%를 받고 해서 얼마예요? 10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3번. 그죠? B라는 사람은 이거를 99만 원에 넘겼는데 1년 있다가 원금 주고 이자 주잖아요. 원금 100만 원 주고 이자를 2만 원 줍니다. 그래서 뭡니까? 최종적으로 난 102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나는 B는 99만 원을 투자를 하고 총 102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어서 3%가 좀 넘습니다. 약 3%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 국채는 명목적으로 원금 100만 원에 연 2%라고 화체가 돼 있어요. 증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금 100만 원이 아니고 원금 99만 원이 되는 거고 연 2%가 아니라 연 3%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4번. 그래서 뭡니까? 채권의 원금,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고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오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5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에서 제일 헷갈려 하시는 거. 채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딱 그냥 딱 세 가지. 채권 가격,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 요 딱 세 가지를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이해되시죠? 채권의 가격과 채권 원금, 채권 가격과 채권의 금리는 어때요? 반비례한다. 그리고 채권 금리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같다. 따라서 결론은 뭡니까?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뭡니까? 반비례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6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고 가장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6번 빨리 누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쉽게 도표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이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저도 헷갈려요. 안 헷갈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면 또 까먹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암기법입니다. 이게. 요거를 제가 오픈을 할게요. 이거 지금 정회원들도 처음 보시는 겁니다. 자, 맞으면 1번 정회원분들. 정회원 방송도 이거 지금 한 번도 안 해드렸어요. 제가 여기서 일단 오픈해드리고 뭐 어차피 이거 오픈해드려도 상관없어요. 왜냐? 정회원 방까지 전부 다 한 1000명이 좀 안 되게 계시는데 지금 오늘 61명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61명도 되게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집에서는 막 한숨 쉬실 어? 이 주말 골든 타임에 지금 10시에 여기에서 뭐 주식 강의 뭐 해외 선물 잘 모르시잖아요. 가족분들. 뭐 주식 강의 듣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지 얘기하실 건데 여러분들도 만만한 분 아니세요, 지금. 일요일 날 10시에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이 지루한 강의를. 자, 그렇죠. 한이님, 이진재영님, 네, 빛나님, 요거 지금 처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뭡니까 이게?
이게. 자, 이게 원래 채권이라고 봅니다. 이게 원래 채권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옛날에. 이게 뭡니까? 채권, 그 채권은 뭘로 형성이 되어 있다? 채권 가격과 채권 원금이죠? 초록색. 채권 금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채권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다 똑같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어떤 플라스틱 통입니다. 채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금리는 쪼그라들죠. 자,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스탠다드예요. 이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자, 다시.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기준으로 채권 금리가 쪼그라들어요.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밑으로 갔다고 낮아지면 안 됩니다. 그 넓이를 보시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의 가격은 쪼그라들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채권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원금과 이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원금이 더 많겠죠, 이자보다. 이 표만 딱 외우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쪼그라들면 초록색이 쪼그라들죠? 그럼 뭐예요? 금리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금리 쪼그라든다. 쉽죠, 여러분? 채권 금리와 수익률은 뭐다? 똑같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 내려간다. 수익률 낮아진다. 채권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 높아지고 채권금이 높아진다. 자, 쉽죠? 신박하죠? 자, 신박하다 3번.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이 도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오늘. 제가 만들어서 좀 허접합니다. 이제 막 그래픽을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좀 허접하긴 한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만. 자, 외워졌다. 자, 너는 지금 외워지고 있다. 이것만 외우세요. 그럼 끝납니다. 오케이? 썰로 푸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채권 가격이 왜 낮아지고 줄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면 뭐예요? 제 강의는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다. 1번 뭡니까? 모든 개념은 수요 공급 이론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 채권의 수요가 감소해요. 그러면 채권의 수요가 감소해요. 그래서 내가 채권을 팔아요, 그냥. 그러니까 돈이 급하거나 혹은 채권의 수요가 감소해요. 채권을 팔아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럼 뭡니까? 원금을 할인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의 상승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쓴 얘기인데 그냥 이렇게 보세요. 채권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다운되죠. 오케이? 자, 이것만 생각하죠. 채권의 수요가 낮아졌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주식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그럼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수요 감소, 채권 가격 하락. 그럼 뭡니까? 채권 가격 하락. 국채 금리, 채권 금리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상승. 자, 이해되시면 4번. 깔쌈하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권의 수요가 높아졌어요.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뭡니까? 쪼그라든다. 채권 금리 하락, 수익률 하락. 이해되시면 5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그냥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 프로세스는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있어요. 실제
실제 프로세스는 이거예요. 내가 1월 달에 2%짜리를 샀는데 3월 달에 금리가 올라서 3%짜리가 생겼어요. 그러면 2%짜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뭐야? 나는 2% 갖고 있는데 3%로 올랐어? 그럼 뭐예요? 이거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로 갈아탑니다. 이 프로세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6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은 아직 헷갈리실 수가 있고, 사실은 이거는요,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로 채권을 사고 파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거지, 이 실제적인, 그러니까 공개 시장이거든요. 채권은요, 공개 시장이에요. 경매랑 똑같아요. 공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하나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론적으로 이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것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아셨죠? 예,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올려드리는 당잠사나 아니면 제가 주말 특강에 설명드리는 내용이나 아니면 경제신문 이것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7번. 이것만 보시면 다 돼요. 이것만 하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믿으세요. 믿습니까? 자, 믿음 없는 자 손실이라. 자, 그래서 채권 가격 및 이자의 변화, 채권 가격과 금리의 변화, 수익률의 변화 이해가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자, 좀 잠깐만요. 이게 지금 PPT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안 되니까 이것만 할게요. 자, 집중하셨으면 8번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라 미국 국채금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이게 지금 한국금리랑도 연결이 되는 게 있는데 그 PPT 자료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까지는 제가 오늘 못하겠다 싶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8번까지 일단 할게요. 예. 자, 8번 보시면 미국 국채금리 스프레드. 미국 국채금리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자, 미국 국채금리 나 들어봤다. 2년물 뭐 10년물 이런 거. 9번. 예. 이런 거 들어봤다. 9번. 예. 이게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엄청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한국 금리와 미국 금리의 스프레드, 미국 금리 간의 스프레드, 월물 간의 스프레드. 스프레드의 뜻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격차. 오케이? 어느 정도의 격차.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미국 국채 2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이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국채입니다. 뭐 3년물, 5년물, 1개월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2년물하고 10년물입니다. 2년물하고 10년물. 자, 2년물하고 10년물이 왜 중요하냐면 일단은 10년물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어떤 흐름을 파악하고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경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할 때 국가에서 한 10년 정도 봐요. 일단 최소. 그쵸? 자, 이해되시면 뭐. 일단은 10년은 깔아놓고 봅니다. 10년, 20년, 30년 중에 10년은 일단 깔아놓고 봐요. 그래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나라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보는 게 10년물이고 2년물은 왜 중요하냐면 단기적인 건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3년물을 중요시 여겨요. 미국은 2년물.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건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대통령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4년 중임제예요. 4년씩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총 2번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뭐예요? 누구예요? 트럼프만 못했고 트럼프만 못했고 4년 중임제이기 때문에 2년마다 중간 선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2년이에요. 자, 이해되시면 1번.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통령은 4년을 하잖아요. 일단. 예? 그러니까 2년이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이 단기적인 경제를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입니다. 5년 단임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는 한 3년을 보는 겁니다. 3년물을. 오케이? 이해되시면 1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텐션이 좀 떨어지셨네. 저 텐션 떨어지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죠? 예, 텐션 떨어지셨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십니까? 예? 조금 적응되세요, 지금? 예. 여러분 저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따가 제 톡방에 뭐 하나 올려드릴 건데 나쁜 말 할 거거든요. 꼭 보시고 예, 꼭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그래서 뭐 욕을 하거나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여우별님 알고 계시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 자, 그 금리 스프레드는 이제 격차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됐다라는 게 수익률 곡선, 국채 수익률 곡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제 강의 듣기 전에는 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수익률 곡선 전망, 국채 수익률 곡선 전망. 이게 뭐예요? 수익률은 뭐랑 똑같다? 금리랑 똑같다. 그죠? 국채 가격 왼쪽에 있고 그 반대편에는 국채 금리가 있고 국채 금리하고는 뭐예요? 수익률하고 똑같다. 그게 뭡니까? 국채 수익률 곡선 전망이 뭐예요? 국채 금리 곡선 전망이다. 자, 이제 아셨으면 2번. 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경제신문 보시는 거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교육을 받으시냐가 중요하죠. 그죠? 제가 잘난 놈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리딩으로 수익을 드리고 연수익 월수익 리딩으로 수익을 드리고 여러분들을 교육으로 잘 이끌어 드릴 만한 실력 정도는 됩니다. 뭐 그래서 얼굴 까고 방송 나오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제가 월수익과 연수익을 가장 강조 드리는데 여러분들 이제 일반 회원님들 이제 이 강의 끝나고 톡방에 계신 분들 일반 회원님들 저랑 2년 3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일단은 탄탄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신지 제가 일단 또 알려드릴게요. 자, 국채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차 역전, 금리차 역전 무슨 뜻일까? 스태그플레이션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 자, 여러분들 미국 국채금리 역전만 치셔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뒤에 뭐가 나오나요? 알파가 경제 위기가 나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제 위기가 나옵니다. 금융 위기가 나오고. 자, 아셨으면 3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 게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예? 이게 엄청 중요한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론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2년물과 10년물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2년물은 뭐예요? 단기 시장의 금리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있죠.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페드에서. 그 페드의 기준금리를 팔로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2년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4번. 그래서 미국 국채의 2년물 금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기준금리를 팔로우하기 때문에 단기 시장 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금리다,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10년물은 장기 시장의 금리예요. 여기 써드린 바와 같이 향후 거시경제적인 매크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고 2년물과 10년물이 그러면 오르고 내리면서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 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 정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팍팍 이해가 되게. 자, 2년물 채권이 있어요. 2년물 채권이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죠.
페드의 기준금리를 팔로우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페드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제가 그저께 당삼자에서 설명드렸다시피 2년물 채권 금리가 3.8%까지 올랐어요. 그렇죠?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뭡니까? 금리가 오른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금리가 계속 올려지면 기업들의 생산성 활동이 낮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기업들 수천억씩 수백억씩 대출 받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갚아야 될 돈이 많습니다. 이자가 많죠. 기업들도. 그러니까 뭡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위축이 되고 단기적인 시장 하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5번. 네, 환희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2년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시장이 하락한다는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버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많이 없어요. 있긴 있어요. 저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 거. 왜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일에 프로시잖아요. 저도 이 일의 프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요. 네.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경제학자들 말고. 네. 경제학자들은 뭐 교수님들, 경제학자들은 뭐 저랑 비교도 안 되는 분들이고. 자,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라고. 자, 잘 들으세요. 2년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이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주식시장하고 채권시장이 있어요. 근데 향후 10년 동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을 더 많이 사겠죠. 주식보다는. 자, 이해되시면 6번. 경기가 안 좋을 것 같고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 뭔가 조금 찜찜해. 그러면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채권을 더 많이 삽니다. 그럼 채권의 수요가 늡니다. 채권의 수요가 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아, 잠깐만요. 자, 잠시만요. 한 1분만 조금 대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요거 지금 그 가동이 안 돼서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아셨으면 8번. 죄송합니다. 1분만 기다려 주세요. 자, 퓨처온 들리시면 9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옆방 들리시면 0번. 오케이, 됐습니다. 네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자, 2년물 채권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장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자, 10년물을 일단은 보시면 10년물은 뭡니까? 향후 뭐예요? 거시경제적인 매크로를 뜻하는 거다. 자, 그래서 10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10년 동안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주식보다는 채권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채권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썼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공부 다 했잖아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이건 반대로 가시면 되잖아요.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는 어떻게 돼요? 쪼그라든다. 자, 이해되시면 0번.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쉬운 거니까. 자, 경기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다. 단기적으로 안 좋으면 2년물은 올라가고 10년물은 어떻게 돼요? 쪼그라듭니다. 금리가. 그죠? 자, 이거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2년 채권과 10년 채권을 놓고 봤을 때 금리가 어느 게 높아야 되느냐?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2년 동안 돈을 빌려줘요. 여러분들이 사채업자예요. 아주 악질적인 사채업자입니다. 예. 자, 2년 동안 내가 돈을 어떤 A라는 사람한테 빌려주는데 2년 동안 빌려주고 10년 동안 돈을 빌려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2년 빌려주는 게 비쌉니까? 10년 빌려주는 게 이자가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10년, 2년, 10년, 2년 10년하고 2년이 양분되네요. 2년? 2년이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 왜 2년이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야, 내가 한 달만 빌려 쓸 테니까 야, 이자는 내가 한 10% 쳐줄게.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많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야, 내가 한 1,000만 원만 한 달만 빌려줘. 내가 100만 원 채워서 줄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국에서 나타나는 실전적인 모습이고요. 실전적인 모습이고 원래는요. 우리가 이제 그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원래는 10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를 이자를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냐? 위험이에요, 위험.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아요, 본전님. 네. 예, 지금 아까 2번 누르신 분들은 너무 실천적인 경험이시고 너무 실천적인 경험이시고 개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 개, 예, 개 같은 거 많이 하신 분들. 예. 저도 개를 많이 했었어요, 엄마 때문에. 예. 저도 예전에 그 예전에 저는 거의 9번 아니면 10번 그 번호기 있잖아요. 번호기 9번, 10번이었는데 언제 또 제가 물어봤어요, 개주한테. 1, 2번은 얼마냐 했더니 그 뭐더라? 1, 2번은 막 60얼마씩 내고 10번 개면 1, 2번은 60얼마씩 내고 500만 원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2년을 해주냐, 2년을 해주냐, 10년을 해주냐, 요겁니다, 요거. 2년을 빌려주느냐, 10년을 빌려주느냐요. 그러면 10년을 빌려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겠죠. 2년은 10년에 비해서 리스크가 작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2번.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면 거의 10년이라고 100% 다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2번이 더 나왔어요. 이게 더 나와서 제가 찐으로 오늘 조금 당황했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그래서 항상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보다 더 커요. 이해되세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보다 원래 더 크다고요. 그래서 금리 스프레드에 대한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면 1개월, 이게 2년물, 3년물, 5년물, 이게 뭐예요? 10년물, 20년물, 30년물 이렇게 돼요. 금리가. Y축이 금리입니다. X축이 기간, Y축이 뭐야? 금리면 이 금리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가요. 단기일수록 금리가 낮고요. 장기일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2번. 찐으로 당황했습니다. 오늘 진짜. 주말 특강 지금 3년, 4년 하고 있는데 3년 넘어가 4년 하고 있는데
오늘 진짜 제가 찐으로 당황한 거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아까 번호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엄마가 해준 거예요. 엄마가. 예. 엄마가 아는 아줌마들. 그래서 너도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사는 뭐냐면 장단기. 그러니까 뭐예요? 장기는 10년, 단기는 2년이죠. 국채금리가 역전된 거예요. 역전된 거. 역전된 거. 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2년물하고 10년물이 있어요. 두 개만 그릴게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야 되죠. 2년물, 10년물. 금리가 2년물이 더 높아야 됩니다. 10년물이 더 높아야 됩니다. 10년물이 더 높아야 되는데 2년물이 10년물보다 금리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해되시면 3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높아지겠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원래는 이 그래프인데 이제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물이 올라가거나 혹은 10년물이 올라가거나 혹은 2년물이 올라가고 10년물이 내려가는 이 세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면 4번. 다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처럼 되려면 2년물이 올라가거나 10년물이 내려가거나 혹은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2년물이 올라가고 10년물이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겠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2년물 시장의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내려가고 10년물은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초반에.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미국은 이것 두 개가 다 나타내고 있는 2년물은 올라가고 10년물이 내려가는 이런 단계에 직면을 했다. 근데 이게 무슨 시그널이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그널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5번.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금리 스프레드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해드렸어요. 그죠?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걸 한번 그냥 분석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표로 제가 그냥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열리냐 또. 자, 거의 다 됐습니다. 10초만 기다리세요. 오케이. 요게 이제 페드 공식 사이트 중에 그 통계 나타내는 지금 사이트인데요. 프레드라고. 이거를 맥스로 한번 해볼까? 오케이, 맥스로 한번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입니다.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10년물이 항상 높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10년물 금리보다 2년물 금리가 더 크면, 쉽게 얘기해서 10년물 금리에서 2년물 금리를 뺀 게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10년물이 더 커야 되니까 10년물에서 2년물을 뺀 게 0보다 작으면 이게 금리가 역전된 겁니다. 자, 이해되시면 6번. 산수입니다. 그죠? 산수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게
제로입니다. 이 선이 제로인데 금리가 역전된 게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뭐 70년대에는 미국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허덕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서 등장한 사람. 오일 쇼크도 있었고요. 오일 2차 쇼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뭡니까? 저 베트남전 패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누가 나타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제가 해드렸잖아요. 누가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본전님, 폴. 오케이, 빙고. 인플레이션 사냥꾼,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연준 의장이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자, 근데 뭐예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0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죠? 0 밑으로 떨어질 때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된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입니까? 여기는 닷컴 버블. 자, 아시면 7번. 닷컴 버블. 90년대 말입니다. 닷컴 버블. IMF는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겁니다. 네. 닷컴 버블. 90년대 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아시죠? 2010년 전, 2008년에서 2009년.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뭡니까? 그 유명한 리만 브로더스 사태. 모기지 채권, 저당부 채권. 예, 맞습니다. 여별리. 그거 터졌을 때. 이때 미국 망하는 줄 알았죠.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때. 그리고 이때. 잠깐만요. 이때도 조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예요. 이게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자, 이해되신 8번.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잖아요. 0 밑으로 떨어지면. 역사적으로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0 밑으로 떨어지면. 응? 이때는 언젠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이때 일본 버블 터졌을 때입니다. 여기가. 일본 버블 터졌을 때 여기가.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사의 첫 시발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현재입니다. 0 밑으로 떨어져 있죠? 현재. 그래서 뭐예요? 금리 스프레드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2년물과 10년물의 의미부터 이게 왜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지까지. 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았다. 9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9번 쭉 한번 눌러보세요. 네네. 어떻게 좀 일단은 1차적으로 채권은 여기서 끝낼 거고요. 더는 못 가요. 왜냐면 지금 120분이 넘었기 때문에 120분이 아니고 지금 80분, 예, 1시간 2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그 강의를 한 것만 1시간 20분이고 지금 10시 5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90분 됐죠. 예. 여러분들 집중도가 떨어진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 어떻게 좀 괜찮으셨나요? 일단은 채권 강의 주말 특강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